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란투리스모입니다. 오늘은요 번외편으로 고급 휘발유에 대한 끝없는 오해와 진실, 그 네버엔딩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옥탄가 그리고 유사 휘발유라는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유튜브 시청자 통계를 보니까 제 채널을 시청해보시는 시청자분들의 99%가, 무려 99%가 남성이셨습니다. 이게 현실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정말 여성에게는 제가 좀 인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를 보면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가 대부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실 연령대이실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 자동차 동호회나 혹은 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해보면 이 고급 휘발유라는 주제가요 정말 진짜로 끝없는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차이가 없다, 뭐 차에 따라 다르다, 뭐 RPM에 따라 다르다, 심지어는 기름이 뭐 정유사마다 다르다, 뭐 주유소마다 다르다, 정말 오만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 고급 휘발유라는 주제에 관한 한은 제가 읽어본 바로는 정말 조금이라도 뭘 알고 떠드는 사람이 전무 제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알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어디서 뭐 주워 들은 얘기를 조합해서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알고 얘기한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그런 글들을 이제 주로 남기죠. 그리고 이제 연속선상에서 제가 이제 정유업계 엔지니어고 커리어의 대부분을 실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사용하시는 휘발유 제조하는 관련 공장들, 뭐 FCC, MTB, 알킬레이션, 뭐 리포머 등등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 민감한 영업 비밀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렇게 우회해서 제가 아는 최대한의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미케니컬 엔지니어, 그러니까 이제 기계공학 엔지니어는 제가 아니다 보니까 휘발유라는 연료 자체에 대해서만 이제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뭐 당연하지만 차량의 기계적 설계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의 차이는 무엇인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한국석유관리원에 들어가서 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에 나와 있는 이 스펙을 여기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일반 휘발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 휘발유는 없고 여기 이제 보통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 1호와 2호가 있을 뿐이죠. 예전에는 이제 뭐 유연 휘발유, 무연 휘발유 이렇게 나뉘어져서 썼었는데요. 뭐 연기가 나서 유연이고 연기가 안 나서 무연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 한자로 납 연자를 써서 이제 테트라에틸리드라는 납 성분 기반의 이제 옥탄 향상제가 들어갔던 유연 휘발유, 그리고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유연 휘발유라고 이제 그렇게 대체해서 쓰다가 최근에는 보통, 고급 요 두 가지로 나뉘어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규격을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것,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옥탄 값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옥탄가, 옥탄 레이팅이라고 하죠.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리서치법 RON, 국내에서는 RON을 따르고 있습니다. 옥탄가 RON 91 이상, 93 미만, 고급 휘발유는 94 이상.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팔리는 보통 휘발유, 일반 휘발유는요, 정유사 공이 옥탄가가 92입니다. 92. 그리고 이제 고급 휘발유는 94 이상으로 규격돼 있지만 정유사에 따라서 약간 옥탄가는 차이가 나고요. 뭐 증류성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휘발유라는 것은 초기 시동성, 그리고 주행성, 연비 이 세 가지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비점이 낮은 그런 연료부터 비점이 높은 연료까지 골고루 잘 섞여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그러니까 휘발유는 우리가 아는 물처럼 단일 성상의 어떤 물질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일종의 이제 종합 비타민 같은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증기압, 산화 안정도 뭐 여러 가지 규격이 있고요. 중요한 환경 규제로서 이제 황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분. 이게 10 이하라고 하는 되어 있는데, 10 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스펙이죠. 또 이제 중요한 그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휘발유는 노란색, 고급 휘발유는 초록색인데,
이런 색깔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색깔의 차이가 나는 이유.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 색깔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별게 아니고요. 색소를 넣습니다. 색소. 우리 바나나가 하얀색이지만 바나나 우유는 노란 이유가 노란 색소를 넣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고급 휘발유는 초록색 색소를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휘발유분은 주로 약간 노리끼리한 그런 이제 투명한 그런 색깔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방향족이라든지 뭐 올레핀 함량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고요. 벤젠 함량이 0.7 이하로 공이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벤젠 함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규격을 국내에서만 이렇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알고 있을 텐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휘발유 수입이 자유화돼 있지만 뭐 외국에서 뭐 싸게 휘발유를 사서 수입하고 싶어도 국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수입을 할 수가 없는 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해외 품질 규격도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강력한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RFG 리포뮬레이티드 개솔린 규격을 보면 황분 30 이하죠. 국내는 10 이하. 뭐 미국이 뭐 굉장히 미국 캘리포니아 굉장히 친환경적인 규제, 환경 규제 강하다고 하지만 이거 별거 아니죠. 방향족 화합물 함량 이것도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인체에 해로운데 우리나라는 22, 얘네는 35. 아유 뭐 캘리포니아 아무것도 아니죠. 벤젠도 1.3이나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0.7밖에 허용하지 않는데 얘네 무슨 뭐 친환경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올레핀 함량은 뭐 상당히 강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그런데 이제 미국은 약간 다른 점이 우리나라는 이제 RON이라는 규격을 쓰는데요. 미국은 MON이라는 규격과 RON이라는 규격을 더한 것의 평균값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AKI, 엔티녹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87, 89, 91. 그래서 얘네는 87 이상이면 이제 보통 휘발유인데 얘네가 87이고 우리가 91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더 규격이 높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요. 국내 규격은 RON만 이렇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 MON은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래서 예전에 뭐 GDI 엔진 같은 거 혹시 혹은 뭐 외국에서 들여온 조금 고성능 차량들 국내에서 일반 휘발유, 보통 휘발유 넣으면 뭐 노킹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된다, 그거 다 설계에 반영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호주 이런 데도 보면요. 요즘에는 옥탄 값을 RON과 이제 MON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규격으로 정해놓는 추세입니다. RON은 뭐냐면요. 리서치 옥탄 넘버라고 해서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거의 뭐 자동차의 공회전 환경 정도에서 옥탄가를 측정하는 거고 MON 모터 옥탄 넘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고RPM에서 측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MON이 실제 주행 환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요. 이게 이제 자동차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 우리가 이제 뭐 V6, V8 이런 얘기를 하죠. V6면 이제 실린더 6개가 V자로 배치되어 있고 V8이면 실린더 8개가 이렇게 V자로 배치되어 있고 보통 이제 4기통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이죠. 그러니까 실린더 4개가 일자로 배치되어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실린더입니다. 요게 이제 남자분들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뭐 기술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 피스톤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료를 들여오고 뭐 압축하고 뭐 배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뭐 중학교 때 배운 거 지금까지 기억나시는 분은 없으실 테니까. 이게 이제 흡기 밸브고요. 이게 배기 밸브. 요게 이제 스파크 이걸 뭐라 그래요? 점화 플러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피스톤이 처음에 요 위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요 그 크랭크 샤프트가 돌면서 이게 열리죠. 열려서 이제 연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피스톤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연료가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고 이제
연료가 어느 설계치만큼 압축이 되고 나면 점화 플러그에서 스파크를 팍 튀겨서 이제 폭발을 일으키죠. 폭발을 일으키면 피스톤이 그 압력으로 내려가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오면 요게 이제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이제 연도 가스가 밖으로 나가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휘발유는 어느 정도 압축이 된 이후에 점화 플러그에 의해서 착화가 돼야 되는데 이 옥탄이라는 넘버가 낮으면은 뭐 이 점화 플러그에서 점화가 되기 전에 뭐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하죠. 그 왜 옥탄가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아이소옥탄이라는 겁니다. 아이소옥테인. 이게 이제 노말 헵탄, 노말 헵테인이라는 것인데 보시면 이제 이게 분자 구조고요. 이 까만색이 카본이고 하얀색이 하이드로젠 수소인데 이 아이소옥테인은 보면 좀 구조가 3D 형태로 생겼죠. 요거는 조금 길쭉한 형태로 생겼고요. 그래서 요게 압축이 잘 되고 요게 압축이 잘 안 되는데 자, 요 아이소옥탄을 우리가 이제 아이소옥탄의 압축되는 정도를 100이라고 정하고 노말 헵탄이 압축되는 정도를 0이라고 정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휘발유는 종합 비타민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것들을 섞었을 때 얼마나 압축이 되는지를 이 비율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탄가가 91이다라고 하면 요놈 91개와 요놈 9개를 섞었을 때 정도의 압축률을 보인다. 옥탄가가 70이다. 그럼 요놈 70개와 요놈 30개를 섞었을 정도의 압축률을 보인다. 이놈이 더 압축이 잘 되는 거죠. 왜 이게 100이고 0이냐는 그냥 그렇게 정한 겁니다. 따라서 옥탄이 100이 넘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거와 비슷한 겁니다. 왜 물이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뭐 그게 뭐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뭐 이제 잘 모르면 원래라는 말을 많이 하죠. 0도라고 0도와 100도를 정해놨을 이제 규격으로 정해놨을 뿐이지 사실 화씨로 보면 물이 어는 점은 32도, 물이 끓는 점은 212도씨로 이렇게 12도 F로 이렇게 정해놨죠. 어, 그래서 좀 돌아가 보면요.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서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옥탄가 캘큘레이터입니다. 옥탄가 계산기인데, 어, 예전에 유사 휘발유가 한번 유행했었죠. 세녹스, 뭐 LP 파워,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는데, 보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솔벤트 성분 예를 들어서 한 60%, 그리고 이제 뭐 톨루엔, 뭐 이게 뭐 시너라고 우리 보통 신나라고 얘기하죠. 신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요놈 하나를 6대 4로 섞으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인터넷이 느려서 예. 보시면 RON이 92.1, MON이 83.9. 괜찮은 결과가 나오죠. 우리 이제 한국 규격이 91이니까 91보다 높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뭐 한 50대 50으로 섞으면요. 굉장히 높게 나오죠. 이거를 뭐 한 70대 30으로 섞으면 예. 조금 낮지만 쓸만한. 이것을 보시고 이것은 이제 사실 요즘에는 뭐 인터넷 조금만 찾으면 다 나오는데 유사 휘발유의 성분이 이렇죠. 이제 솔벤트 성분, 톨루엔 거기다가 이제 메탄올을 뭐 섞는데 유사 휘발유도 다 똑같은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서 메탄올을 많이 섞으면 많이 섞을수록 이제 뭐 좀 저질의 연료라고 평가가 되고요. 이게 옥탄가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야 이렇게 하면은 뭐 유사휘발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든 제품이 실제 휘발유의 규격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에는 이제 저온 시동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비점이 낮은 녀석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비점이 낮은 녀석들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톨루엔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밀도가 굉장히 높은, 휘발유라고 하기에는 밀도가 너무 높아서 열량이 굉장히 과다하죠. 그래서, 어, 조금 어떤 엔진이나 연료 계통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메탄올이라는 거는 사실 차에 넣으면 안 되는 제품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적게는 10%, 많게는 막 50%까지 섞어가지고 뭐 한번 팔고 끝인 거죠. 그래서 실제 차의 고장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실제 보시면 우리 이제 휘발유 규격에는 메탄올 함량이 0.1%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사 휘발유에 대한 부분은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좀 궁금하신 부분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자세한 정보들이 요즘 잘 나오고요. 이제 저는 이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민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옥탄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 보통 이제 보통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의 차이가 옥탄가 말고는 다 똑같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착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걸 이제 다음 화에 제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옥탄가가 높은 게 고급 휘발유 유일한 특징이다 그러면 메탄올 100%면 되죠. 메탄올은 옥탄가가 뭐 한 120, 130 이렇게 되죠. 옥탄가가 다가 아니라는 점. 예.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을 좀 나눠서요. 다음 시간에는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유소별로 기름 품질 차이가 있는가? 브랜드별로 그러니까 뭐 이 정유사 혼유를 해도 되는가? 또 보통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를 혼유해도 되는가? 그 외에도 이제 뭐 각종 첨가제가 있죠. 뭐 마트에 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세정제도 있고 뭐 옥탄 부스터, MMT 어떤 성분을 가지고 옥탄 부스터들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 다음 화를 찍을 때까지는 돈 낭비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왜 연비가 낮은가? 이게 좀 스펠링이 틀리죠. 이거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겨울에는 뭐 날씨가 추워서 연비가 낮습니다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휘발유 얘기는 아니지만 디젤 차에 등유를 넣으면 왜 망가지는가? 안 망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약간 민감한 얘기인데 이 얘기도 좀 한번 다뤄봤으면 합니다. 혹시 이외에도요, 휘발유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음화에 좀 다뤄봤으면 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